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DB하이텍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과거에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여기 4만원 중반대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물론 5만원 근처에서 팔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꾸준하게 잘 보유하신 분들, 자 여기서 제가 AS 영상 또 남겨드렸어요. 지금 짧게 보지 마시고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될 때까지 잘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2배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축하드리고, 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일단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기존에 브랜드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 팹리스 사업을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가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DB 글로벌 칩이라는 자회사가 출범이 되면서 떨어져 나갔고, 이제 DB 하이텍은 파운드리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입니다. 자,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 쪼개기 상장, 주주 가치 훼손, 그래서 악재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물적 분할은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연결 실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재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요, 과거에는 뭐 등락은 있지만 큰 어떤 움직임은 없었고요. 자, 2019년도 중반부터, 자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고 뭐 장기로도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왔었죠. 다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이제 업황이 악화가 되면서 눌렸고, 요때 제가 이 과대 낙폭이 이제 다시 한번 기회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가치 투자에 있어서는 뭐 단타 이런 거 말고 가치 투자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평가 구간에서 잘 들어가셔서 꾸준하게 잘 보유하신다면 결국에는 업황이 회복되고 기업에 문제가 없을 때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함에 있어서는 이런 기다릴 줄 아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말이 좀 샜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눌렸습니다. 배경에는 이제 차익 매물 실현도 있지만 1분기 실적이 좀 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내려왔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다시 한번 좀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올라타지 마시고, 올라타시더라도 짧게 손절가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물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각자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포지션 최근까지도 같은 포지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 조금 아쉬운 모습은 있어요. 이제 공매도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 자릿수 기록을 하고 있고, 물론 과거에도 뭐 이렇게 좀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한 자릿수를 많이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겠고요. 대차 잔고도 보시면 이제 200만대에서 300만, 400만까지 올라왔다. 또 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200만대까지 찍었는데, 이제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300만대까지 좀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커졌다는 점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 6,600, 8,000, 9,300, 1조 2,000, 1조 6,000 꾸준하게 눌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해 조금 떨어집니다. 1조 4,000. 자, 영업이익도 뭐 마찬가지예요. 단기순이익도 그렇고 한 번도 눌리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굉장히 탄탄한 실적인데 올해는 좀 눌린다는 거. 그래서 자, 작년에 이제 7,600에서 올해 4,300, 단기순이익도 5,500에서 3,400 좀 눌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치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작년이 너무 좋았다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 91, 68, 48, 40, 29, 18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하향. 물론 과거에도 높은 비율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 지금은 뭐 1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낮은 비율 보여주고 있고, 자, ROE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17, 17, 23, 33, 40, 21. 자, 낮은 게 17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뭐 재작년에 33, 40 너무나도 좋죠. 네, 수익성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 올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지만 21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상 두 자릿수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수익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라오는 전형적으로 좀 탄탄한 재무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만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EPS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도 이제 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막 300원 400원 주다가 1300원 줬어요. 작년에 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자 다만 이제 올해도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도 한 700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12% 배당 수익률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8.0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싼 구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 관련 내용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5% 감소, 영업이익은 절반 이하로 감소를 하면서 1분기 좀 크게 눌렸습니다. 물론 파운드리 업계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도체 불황에 영향을 덜 받는 축에 속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PC, 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 수요 부진과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지속이 되면서 1분기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게 일단 다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영이 되었고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에요. 자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8%를 기록을 하면서 물론 좀 떨어졌지만 선방을 했다고 이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로 봤을 때는 이제 업계 2위를 기록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사의 전력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고객에게 인정받고 있고 100V 이상의 산업과 자동차용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한 것이 영업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전세계 파운드리 사업은 전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PC, 스마트폰 및 소비자 어플리케이션의 재고 조정은 파운드리 업체 단기 실적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3분기까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가동률은 2분기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동사는 반도체 시장의 이런 불황 속에서도 부가가치 성장성이 높은 제품의 비중을 늘리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이제 회사의 이런 구상이 있고요.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고전압 전력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 시장은요, 지난해 313억 달러에서 오는 2026년에는 392억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연평균 약 6%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및 산업용 분야 비중을 늘려서 실적을 견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다시 들어왔고 최근에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모멘텀은 부족한 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가 이제 2차 전지에 이어서 이제 주도주로 나설 확률이 굉장히 커졌고 실제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멘텀이 좀 들어와 줘야지 이제 이런 급등 같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측면에서 여러분들 신규 진입 좋게 보고 있고 기존에 들어가셔서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자, 목표가를 1차와 최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목표가 73,000원입니다. 자,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73,000원. 그래서 73,000원까지 보시고 여기서 나오시던지 아니면은 이때도 굉장히 탄력이 살아있고 반도체 쪽 계속해서 좀 좋은 상황이다. 기업의 문제도 없다. 그리고 재료가 괜찮다 하시면은 최종 10만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실 분들은 10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제 자, 한 중기, 뭐 스윙이나 중기 정도로 좀 보실 분들은 자, 73,000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73,000원에서 어느 정도 익절하시고 10만원까지 가져가셔야겠죠. 장기로 보실 분들은. 자, 무조건 여러분들 항상 분할로 가져가셔야지 주구장창 들고 가시면 안됩니다. 항상 리스크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지금 물 타기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7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물 한 번 정도 가볍게 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맞춰주시냐? 그냥 목표 주가 아래로만 맞춰주세요. 7만 3천원 요 밑으로만 맞춰주시면 충분히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뭐 한 7만원 밑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굳이 비중 늘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올라오면 빠져나오시던지, 뭐 한 절반 팔고 또 보유해보시던지, 그거는 각자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전략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